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히 쉬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BIB방송 센터장 지한선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26일 병자일 주날이고 토요일입니다. 1년 중 323번째가 되니까 365일이 하루하루 당겨지네요. 탄생화는 범의 규입니다. 탄생화는 탄생석은 블루로 투파집니다. 탄생목은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980년도입니다. 대한항공 125편이 착륙 실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한항공 015 착륙 실패 사고는 1980년 김포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은 안개에 의한 시야가 불량해 조종사 과실로 인한 언더슛, 즉 활주로에 못 미친 채 착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0년 11월 19일 대한항공 015편은 미국 로산젤레스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한 서울행 항공편으로 승객 200명, 승무원 6명, 기장 1명, 부기장 1, 항공기관사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항공 015 기장은 10,000시간 이상을 무사고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고요. 또한 당초 예정된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20분이었으나 당시 김포국제공항은 짙은 안개에 쌓여 시야가 800m, 1000m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조종사가 너무 빨리 하강하는 바람에 메인 기어가 활주로 앞의 제방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기체는 동체 착륙 상태로 2km나 활주로를 미끄러진 후에 정지했죠. 동체에 남아있던 연료가 적었고 인화성 물질이 적어서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승무원과 승객이 긴급 탈취에 성공했지만 기체는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26명 중 16명, 승무원 6, 승객 6명이 희생됐습니다. 2020년 사상 최악의 11월이 됐습니다. 폭우와 이상 고온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죠. 10월 19일 오전부터 내린 폭우 및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낙엽들이 배수구를 맞는 바람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요. 서울 종로구 송월 등엔 86.9mm, 비가 내려 가장 관측 이래 104년 만에 11월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사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오후 4시 19분 서울 기준입니다. 부분 월식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7분까지 약 3시간 29분가량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최대로 가려지는 최대식 시간은 18시 2분 54초였고요. 최대 식분은 0.978로 달의 대부분이 가려져 맨눈으로는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더욱 화제가 됐던 부분 월식입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WWSF에 의해 2000년 제정됐습니다. 이 날에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날도 참 이상한 날이 많습니다. WTD입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유엔은 위생적인 화장실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국제 남성의 날입니다. 국제 남성의 날은 IMD입니다. International Men's Day. 그래서 IMD라고 합니다. 매년 11월 19일 기념일입니다.
1991년 2월 8일 미주리 대학 교수 토마스 오스터가 제시해 기록상으로 처음 기려졌습니다. 그 후 94년 2월 7일 몬타에서 남성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남성의 날 기념일을 기리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청담당 수노 스님입니다. 1902년 11월 19일 경남 진주에서 아버지 이화식 씨와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속가의 이름은 찬우시고 법호는 청담, 법명은 수노입니다. 1926년 경남 고선 옥천사에서 한영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전국 선방을 두루 다녔던 스님으로서 금강사, 마현, 묘현사, 보현사, 설령대에서 정진했고요. 1933년에는 덕숭산 수덕사의 정회의 선원을 찾아가 망궁스님 회상에서 3년간 용정 정진한 끝에 안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해방 후인 1947년 스님은 외색이 짙어진 한국 불교 현실을 개탄하며 성철 스님, 자원 스님, 우봉 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습니다. 이어 1954년은 선화곤에서 동산스님, 효봉스님, 구모스님 등과 전국 비구성 대회를 개최하고 외색불교 타파를 위한 정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불교신문을 창건해 문서 포교에서 새 바람을 일으켰고 이와 함께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1955년 통합종단 제2대 종장 1966년을 역임하고 1970년 총무원장에 재추대돼 청정승가구현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삼각산 도서남을 맡아 호국 참여원을 건립하고 일약 유명 기도도량으로 단위사찰 중 전국 제일의 기도도량으로 키우고 많은 신도들에게 감화를 끼치며 포교 일선에서 불철주야 하셨으면 특이할 일입니다.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갑자기 입적하셨습니다. 세수 70세에 법납 45세였습니다. 가수입니다. 윤형주입니다. 1947년 11월 19일을 낳던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서울에서 시인 아버지 윤연춘과 성악인 어머니 김규선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196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1967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전학했으나 1971년 중퇴했습니다. 1968년 송창식과 함께 남성 듀엣 트윈 트리오를 결성해 가요계의 데뷔 하얀 손수건, 축제의 노래 웨딩 케이크, 푸른 운명 등을 발표했죠. 1970년도부터는 솔로로 전향해 비와 나, 라라라, 비의 나그네, 두 개의 작은 별,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내린 비 등을 불렀고요. 1971년에는 동화방송 라디오 심야 프로인 영시의 다이얼과 톱10 쇼에서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배우입니다. 이휘향 씨입니다. 1960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출신 배우입니다. 서울예대 2학년 때 졸업반이던 1981년 미스 MBC 선발대에서 준미스로 선발된 후 1981년 MBC 14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를 합니다. 서구적인 용모와 연극학과 출신답게 뛰어난 연기력으로 동기생들 중 처음 고정 배역을 따냈고요. 1980년도 최고 인기 시츄레이션 드라마인 수사반장의 여순경 역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82년도 조직폭력배로 유명했던 김두조와 결혼했고요. 김두조는 트로트 가수로 5집 앨범까지 낼 정도로 활약했고 다수의 곡을 작사 작곡한 가수 겸 음악가였습니다.
이휘양과 김두조는 생전 금술 좋은 부부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엔 평생 모은 40억이 넘는 재산을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에 기증했죠. 남편 김두조가 2005년 최대한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남편의 부탁으로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동료 탤런트 정영숙, 김수미, 박원숙, 김미숙, 전인화, 박순애 등과 숭의여고 동문이며 대학 연극과 1년 후배인 개그맨 최양락에 데뷔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1964년생 진영 배우입니다. 1964년 11월 19일 날 태어난 배우며 영화 감독입니다. 1988년에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1989년도 연극 배우로 또 데뷔를 했습니다. 2005년에 영화 왕의 남자에서 광기 어린 연상군 역, 2013년도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는 강직한 교도소장, 2014년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뜨거운 부성의 연기를 선보였고요. 2016년도 영화 판도라에서는 직원들을 지키는 발전소 소장,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히츠페터에게 광주의 실상을 알려주는 서울의 신문 기자로 역으로 묵직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연기 인생 30년 동안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1년 윤아정 배우입니다. 1981년 11월 19일 광주에서 이녀중 차녀로 출생했고요. 2008년 영화 비스터 보이즈를 통해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도도하고 차가운 외모를 지녔으며 선역보다는 악녀 역을 잘 소화해내 악녀 역을 주로 맡고 있었죠. 그녀의 대표작은 노란 복수초의 최유라 역과 백년의 유산의 김주리 등입니다. 그래서 악역 배우로 이미지가 고정되다 보니 무서운 성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성격은 그렇지 않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병철 씨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였죠. 이병철 씨는 1910년 2월 12일 출생했고요. 1987년 11월 19일 사망하셨습니다. 삼성그룹과 CJ그룹, 한솔그룹, 중앙일보를 창업한 기업인이죠. 이병철 씨는 1910년 2월 12일에 경상남도 의령에서 아버지 이찬우와 어머니 곤재림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성을 오고 가며 벼슬을 한 양반들에게 물건을 팔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협회와 기독교 청년회의도 참여를 했고요. 이병철 씨는 평민의 후손으로 신분제도 철폐를 주도하기도 했죠. 평민 신분이었으나 어려서 할아버지 이홍식 훈장이 세운 서당인 운산정에서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한학수학을 인정받아 진주군 지수면에 있는 지수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했고요. 경성중등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학습 진도가 올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1926년에 박팽년의 후손인 박기동의 사녀 박부울과 고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흥재 씨를 찾아가 일본 유학 경비 5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조흥재 씨가 흔쾌히 수락하기 때문에 조흥재 씨와 도움으로 그와 함께 일본에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1938년엔 삼성 상회를 세웠고요. 이후 무역업에도 종사를 했으며 1951년에는 삼성물산을, 1953년엔 제1재단과 제1모직을 설립했고요. 수출을 통해 제조업을 확장하여 삼성중교, 삼성물산, 삼성석유화학 등 삼성그룹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964년 5월에 TBC를 다음해 9월엔 중앙일보를 창설했죠. 방송과 언론에도 진출을 했다가 중앙일보는 사돈인 홍진기 일가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기업 활동에 전념한 후 196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설립하여 전자제품의 수출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병철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보면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 첫째 분류는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며 제 권위만 찾아 남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 둘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셋째,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고로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고 합니다. 운하고 둔하고 근, 그것이다.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는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 있고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도 전하는 진주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해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얘기는 자동차가 있죠. 앞바퀴, 뒷바퀴는 같이 밀어주고 당겨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해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입니다. 1987년 11월 19일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2015년도 김혜정 배우입니다. 1941년 3월 3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다가 2015년 11월 19일 사망한 배우입니다. 1958년 영화 봄은 다시 오려나에서 기자 역으로 데뷔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도군봉과 함께 육체파 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에는 은퇴했고요. 2015년 11월 19일 새벽 4시 30분경 교회 아침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향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년마다 한 번씩 꼭 3년씩 만든 삼재팔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압니다. 삼재팔란을 소멸하려고 할 때 옴 대세대야 모민이 돛대, 오 대세대야 모민이 쓰셔서 붙여 놓으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항상 녹음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고 겁내하는 삼재팔란이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 여러분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